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통의 문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마음이 문제지요. 마음이 통해야 통하는 건데, 그 문제 마음들은 어떻게 서로 통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한테는 타고나면서부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미러 뉴런, 그 거울 뇌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이 흉내낼 수 있다. 그것이 공감, 소통, 협력의 기초적인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한테는 그게 다 있고, 또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얼르면서 까꿍 이렇게 하면서 이 주고받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인간의 소통 능력인 그 미러 뉴런을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는, 자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러 뉴런이 이제 충분히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나의 마음에 비추어서 타인의 상태를 헤아리는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요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의 이해로 이제 이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 이론이라고 Theory of Min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는 누구나 그렇죠. 내가 이해해야 뭐 이럴 것이다. 저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럴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타인의 마음 상태가 이해가 되면 또는 이제 그렇게 여겨지면 두 번째 이제 단계인 공감이 되는 거죠. 뭐 엠퍼시도 되고 심퍼시도 되고 공감도 되고 동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 이해가 그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수용도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협력도 되고 이게 이제 이 타인의 그 감정 상태가 나의 감정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면 이런 것들이 이타적인 행동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이런 어떤 단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대로 되면은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울까? 그리고 이제 이 불통이 많은데 이 불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잘 안 되면, 막히면, 이게 이제 일도 그렇지만 소통도 잘 안 되면 더 목소리를 높이거나, 심지어는 막 돌아선 사람을 억지로 돌려 세워서 막 떠들지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나를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가 나쁘네.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맨드, 내가 욕구가 있는 것이죠. 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힘을 쏟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권유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딱 막히면 웃음 멈춤,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이거죠.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가로막는 게 있으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불통의 상태에도 일단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 나빠지고 더 늦어질 수 있으니 멈추고 살펴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팩트 파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를 우리는 non-judgmental aware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선입견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감정은 조금 내려가고 이성은 조금 더 그 여지가 생기고 이러면서 사물의 진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딱 걸리면 일단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 급해지는데 바람직한 것은 한 박자 한 호흡만 단정하지 말고 낙인 찍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늦추면 팩트 파인딩 이후에 단호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원시 시대에 비해서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이 감각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인, 그러면서도 단호한 의사결정이 2만 년 전 숲속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또 같은 소통의 내용을 전달받아도 해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근데 이 스토리들은 다 뇌에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듣고도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뇌의 구조를 살펴보면 뇌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두엽을 이제 CEO라고 하면 좌우에 두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좌측 전두엽을 긍정회로로 하고 우측의 전두엽을 부정회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을 거다,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야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한쪽에 재미있냐 라고 하는 척좌핵이라고 하는 회로가 있고, 두 번째는 위험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극정회로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편도체가 있고 척좌핵이 있어서 쾌락과 위험 간의 또 밸런스를 잡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해석의 회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회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방추상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자기 속에서 어떤 감정, 어떤 통증, 어떤 느낌이 올라온지를 잘 캐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이제 내장회로라고 하는데, 섭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이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해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 쪽 상황 인식이 약하면 개념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크게 보면 7가지 회로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7가지 요소들이 서로 이제 그 길이 나 있는데, 도로가 나 있는데, 이게 뭐 비포장이냐 포장이냐 고속도로냐 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8차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도,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도 이 나중에 해석되어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통할 때 기본적으로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소통이 정말로 쉽지 않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 안을 쳐다봐야 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뇌 안을 쳐다봐야 되겠죠. 아까 이 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특히 민감한지, 그죠? 모든 것이 CEO 결정을 해야 되는 CEO인 전두엽에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보는 것 자체, 내가 이쪽이 민감하고 이쪽은 둔감하구나 하는 것 자체가 밸런싱을 가져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윗바사나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으면서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방도 봐야 되지만 우선 나 자신, 내 속에, 나의 뇌 속에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충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